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집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죠. 언택트 코치와 함께하는 12시간 셀프 인테리어 배틀, 바꿔줘 홈즈입니다. 구해줘 홈즈는 이제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바꿔줘 홈즈는 집을 아예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을 바꾸는 꿀팁을 드리지만 우리 도전자의 목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꿔줘 홈즈 신청했던 최애덕이라고 합니다. 아들 이원국이라고 합니다. 좀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좀 이런 공간들이 좀 나뉘어 있으면 어떨까? 관우 아인이 두 자녀를 둔 아빠 조정현. 엄마 손은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잘 보시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과 아버지의 휴식 공간이 너무 혼재돼 있는 거예요. 도전자 두 팀을 선정. 전문가가 설계한 셀프 인테리어 홈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셀프 인테리어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 빠르다. 야, 빠르다, 여기. 좀 많이 얼룩덜룩한데 원래 저렇게 빈티지 스타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기 붓자국일 것 같아요. 맞아, 붙자국이야. 네, 전체적으로 1차 이후에는 최대한 로러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요. 저기 우리 폭팀! 마지막에 2차로 페인트를 하실 때는 로러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붓을 쓰시면 안 돼요, 2차 땐. 더 높은 완성도의 인테리어를 해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팀에겐 희망 상품도 함께 배달되는데요. 엄청난. 패배한 팀은 그대로 다시 수고해갑니다. 5, 4, 3, 2, 1, 종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만족하시나요? 네네네네네. 저 보여주세요. 저 보여주세요. 페인트를 너무 잘했어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면은 잘 하신 것 같고. 아니 얼룩덜룩한 부분이 전혀 네. 없잖아요. 자, 이제 펜던트. 아, 이게 원래 조명 달려있던 게 좀더 자국이 컸었네.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이드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도배지가 뜯어진 게 만약에 보이시면은 면 정리를 먼저 하세요, 어머님.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원츠 보시고 아이원츠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구를 한번 어떻게 조립하셨는지 그게 또 그럼요. 정말 키거든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 주방 볼게요.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 세로장이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라인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와, 저 너무 잘 맞추셨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동그란 흰색 테이프를 키트에 동봉해 드렸거든요. 아 마감 안 하셨네. 막는 게 있어요. 이 동그란 테이프가 있어요. 네. 그걸 붙이면은 감쪽같이 구멍이 맞아요. 안 보이거든요. 네. 훨씬 더 추후에 한번 붙이시면 훨씬 될 것 나아요. 같고. 예. 주어진 시간은 12시간. 언택트로 중계되는 셀프 인테리어 배틀쇼 바꿔줘 홈즈. 구해줘 홈즈의 스핀오프로 등장부터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이죠. 바꿔줘 홈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는 집콕족과 집 꾸미기에 투자하는 집구족이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서 제작되는데요. 위원들은 바꿔줘 홈즈의 기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꿔줘 홈즈 같은 경우는 저는 구해줘 홈즈의 계승이자 보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해줘 홈즈 같은 경우는 좋은 집을 발견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제 좋은 집을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생활 공간을 좀 잘 꾸며볼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의 어떤 스피노프 예능으로서의 장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해줘 홈즈에서도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정보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집을 구해줘야 되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가 없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쉬웠던 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핀오프 예능들과 달리 나름의 이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능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만 기획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집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열망을 큰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면이 최상의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공감했던 지점은 키트를 봤잖아요. 야, 이거 진짜 떨린다, 떨려. 많게 많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멍하니 있죠. 저도 이제 집에서 직접 조립해야 되는 가구들 사다 놓고서 설명서 꺼내놓고는 한 10분 정도는 계속 읽습니다. 시작을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고 전문가가 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 나도 예전에 만들 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이게 연결이 되니까 뭔가 집을 또 한번 손을 한번 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컨셉은 인테리어 배틀이라는 게 있는데 배틀은 좋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모르겠다 싶은 면도 있어요. 배틀을 넣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재미를 위해서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경쟁이라고 하면 뭔가 비교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간 말고는 공통점이 별로 없거든요. 같이 거실을 고친다라고 하더라도 거실의 크기도 다르고 또한 어떤 인테리어 방향도 다르고 참여하는 수도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경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바꿔줘 홈즈는 도전자 두 팀이 출연해서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홈키트를 제공받아서 12시간 동안 셀프 인테리어 배틀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위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 나왔던 1회 그 복팀의 상견례 프리패스 방이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테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로도 사용하고 홈카페로도 사용을 하고 어떤 멀티 기능을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거실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뭐 어떤 큰 공사가 아니었고 기존의 가구를 기본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 공간과 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저런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새로운 거실이 탄생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보는 시청자들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측면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가족이 또 반려견이 있는 반려동물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만을 위한 어떤 전용 공간을 같이 마련을 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구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멀티룸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또 짚어준 그런 순간들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회 덕팀의 아이 원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의 공간에 관심이 간 게 아니라 아빠의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거실을 장 같은 걸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벽면에 페인트 칠 하는데 저는 이 페인트 칠 직접 하는 게 거의 끝판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한번 실수하면 좀 되돌리기도 힘들고 굉장히 좀 꼼꼼한 작업이어서 엄두가 잘 나지 않는데 우와, 벌써 민트 같네요. 몰딩 칠하셨고. 어머머, 너무 깨끗한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간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엄마의 어떤 열망이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하게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페인트 좀 빠르게 마르게 하려면 드라이기 좀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말려줘라 이런 팁도 좋았고 그래서 변화를 보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아버지의 공간이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좁았는데 마치 저의 어렸을 때 내 방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좀 희열이 느껴져서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들어갔지만 아이원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회 복팀에 해를 품은 방이 인상 깊었는데요. 파티션 설치는 전문가의 영역일 거야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는데 파티션. 완전 딱 맞는데? 눌러봐, 천장에. 잠깐만. 야, 이거 다 벌어지네. 이거 못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거든요. 예? 바닥과 천정의 레벨이 방의 구석구석 다 틀리거든요.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거를 다 깎게 되면 네. 수평이 또 안 맞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상태로 설치를 하시고 뜨는 부위에 실리콘을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도움을 준 점에서 해를 품은 방이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허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복팀의 해를 품은 방이 인상 깊었는데 아내를 위한 치유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영상통화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요. 됐다. 여보. 한번 집 바뀐 거 한번 보여주세요. 따다다단단. 침대다. 이거는 누워봐야 돼. 빨리 가보고 싶어. 알았어. 대결에서 이긴 남편의 환한 얼굴, 그것을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에 약간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요. 아, 인테리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 에피소드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집을 전체 수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인테리어에 초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인테리어 전에 가장 큰 문제가 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였거든요. 옷하고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옷하고 책을 빼냈어요. 그다음에 예쁘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전에 있던 짐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선 좀 아쉽게 느껴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팁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꿔줘 홈즈에서는 그간 구해줘 홈즈를 통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해온 진행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홈벤져스 6인이 매회 다른 2인 1조 조합으로 뭉쳐서 전문가와 함께 활약 중입니다. 이런 바꿔줘 홈즈의 진행자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존의 MC 조합에서 둘씩 그 짝을 이루는 게 이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1회에서 김숙, 박나래 씨가 그 대결 구도를 펼쳤을 때와 2회에서 김숙, 양세형 씨가 만났을 때랑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김숙, 박나래 씨가 이제 나름 그 대결 구도에서 이제 균형감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 양세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자기 팀 편을 들면서 이제 그거를 약간 김숙 씨가 제재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나름의 재미있는 예능 포인트들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이런 MC들의 어떤 콤비에서 어떤 다양한 재미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꿔줘 홈즈는 아무래도 그 인성빈 소장이랑 안소연 소장님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구해줘 홈즈보다도 뭔가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런 팁들을 준다는 점이 훨씬 잘 활용하는 점에서 좋았고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라는 구성상 그 집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MC가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3명. 굉장히 적절한 수고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대결하기 위해서 딱 1명씩 있죠. 그래서 구해줘 홈즈의 스피노프라는 점도 강조가 되면서 셀프 인테리어라는 기획 의도에도 가장 부합한 진행자 구성이어서 아주 좀 잘 짜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해줘 홈즈는 연예인 패널이 중심이 된 방송입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전문가 패널, 이 소장들이 분명 그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일 텐데 진짜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 시청자들은 여기에 대해 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바꿔줘 홈즈에서는 집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언까지 정말 실제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 팁을 얻으려고 하는 시청자에게는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이 패널 구성의 무게중심의 이동이 이 프로그램의 컨셉과 잘 어우러진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줘 홈즈에는 구해줘 홈즈에서는 볼 수 없던 캐릭터가 있죠. 바로 도전자들의 든든한 조력자 박궈맨인데요. 래퍼 슬리피 씨가 박궈맨으로 출연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 박궈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 슬리피 씨의 활약만 놓고 보면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제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준다면 그 안에서 사소한 재미를 굉장히 잘 뽑아내더라고요. 머리를 몇 개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창피해. 몇 개로 말리시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이 의자 하나가 아버지들의 처한 현실을 보여요. 이게 반찬도 많이 흘리셨어요. 여기서 네, 맞아요. 식사하셨어. 그것도 많이 먹어요, 제가. 네. 여기서 식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 것들을 짚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집에서 저러는데라는 공감대, 그다음에 어떤 웃음 이런 것들을 확 잘 짚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거맨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현장과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보조 진행자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인테리어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슬리피 씨가 그걸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두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거저 홈즈가 지금처럼 계속 배틀 컨셉을 유지할 거라면 각 팀에 한 명씩 박거맨에 해당하는 도우미를 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쟁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제 박거맨의 역할을 한 가지 더 부여한다면 저는 그게 안전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유행이긴 하지만 실은 집에서 하는 작업이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2회 방송에서 가치수자매의 경우에 아버님과 이제 따님이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따님을 목마 태워서 그 위에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부녀지간의 정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게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일정한 지지대가 있고 그걸 밑에서 누군가가 또 보조해 줘야 하고 그래야만 혹시나 모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박거저 홈즈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슬리피 씨가 뭐 박거맨과 더불어서 그런 안전의 역할을 좀 지적해주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거저 홈즈, 대결이 펼쳐지는 집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해서 작업 과정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언택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포맷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 도전자들이 자신의 이제 가이드라인만 참고를 해서 직접 인테리어 작업을 해나가는 내용만 보면은 기존의 너튜브 콘텐츠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이런 현장을 전용 스튜디오에서 이제 전문가와 그 MC들이 이원 중계를 하면서 실시간 코칭을 하고, 그래서 작업의 완성도도 또 나름대로 높여주고 예능적인 어떤 재미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공중파 예능에 축적된 노하우에서 발휘된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거저 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장점이 굉장히 좀 잘 결합된 효율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초반에 적어도 인테리어를 어느 작업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뭐 순서를 좀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첨가를 한다면 나름 정보 프로그램으로서의 질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잘 발맞춘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같은 요일에 백파더를 했었잖아요. 백파더가 비대면 요리 코칭이라면 박거저 홈즈는 비대면 인테리어 코칭이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어떤 연속성을 가진 시리즈화 되면서 MBC 예능이 주력해야 될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백파더랑 비교를 해보면 이 박거저 홈즈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 걸친 언택트 코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출연진하고 제작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뢰인들과 이 소장들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테리어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집을 한번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이제 의뢰를 듣고 인테리어 소장들이 설계를 한 다음에 미션의 형태로 의뢰인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이 이런 식의 이제 설계를 소장들이 해줬구나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치 이제 인테리어 소장의 이제 완성된 설계도를 그 의뢰인들이 그냥 받아서 따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한두 장면만이라도 그 이전에 뭐 소장과 또 의뢰인들 사이에 이러한 교감이 오고 갔다 정도의 이제 화면을 보여준다면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구나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거저 홈즈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구해줘 홈즈와 바꿔줘 홈즈는 본질적인 정신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집이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거주하며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공간이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개성과 필요가 거기에 반영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돕는다라는 게 구해줘 홈즈와 이 바꿔줘 홈즈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어떤 본질적인 기획의 아이디어를 잘 펼쳐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의 이제 핵심은 정보의 실용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인테리어 그 정보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홈키트 같은 것도 구성을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의 아이템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지금은 이렇게 총 예산만 보여주는데 그 하나하나의 예산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더 짚어줘서 시청자들도 그냥 단순히 재밌는 프로그램, 구경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도 정말 쉽게 따라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길잡이 프로그램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인테리어 예능의 새 장을 연 바꿔줘 홈즈. 앞으로도 일상의 공간을 꿈꾸던 공간으로 바꾸는 바꿔줘 홈즈. 마법 같은 도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